안녕하세요. 보상갑 해상TV 교통사고보험 전문 변호사 정경근입니다. 자, 오늘은 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어떤 순서대로 합의를 시도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피해자에게 연락부터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접근입니다. 자, 왜냐하면 합의하자고 피해자분께 연락을 하면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경우에는 치료받느라 정신이 없고 또 아직 사고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연락에는 무조건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연락을 해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죠. 자, 이런 점 때문에 형사합의를 차례대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해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아무런 대책 없이 피해자에게 바로 전화하는 거 당연히 아니겠죠. 자, 바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험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내가 가입한 보험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보험이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겠죠. 자동차 보험이 하나 있겠고 또 운전자 보험이 있을 겁니다. 자,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이 접수를 하게 되면 보상과 담당 직원이 알아서 피해자분께 치료비부터 민사배상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따로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특히나 확인할 게 많습니다. 이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요, 나한테 이 변호사 비용이 지원되는지, 지원된다면 수사부터냐, 재판부터냐, 언제부터 나오는지,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이 지원된다면 어떤 상황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전체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될 게 마지막에 벌금까지 지원된다고 한다면 보험에서는 얼마까지 나오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이 두 개 다 가입이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이 형사합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자, 그러면 실형받을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이런 경우는 운전자 보험은 고사하고 이 자동차 보험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 위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보험들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과실 비율을 분석하는 겁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결정이 되고 그 과실 비율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은 물론이고 처벌 수위나 형사합의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그 필요성이 약간 덜할 수는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합의의 마지노선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지급할 수 있는 형사합의금이 최대 금액이 얼마일까? 이 마지노선을 정하는 건데요.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금액을 전부 다 지급하고 합의를 한다. 물론 이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합의 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나는 이 정도 금액까지는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내가 현재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얼마고 보험을 통해서 얼마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계산해 보고 이 마지노선을 정해보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합의의 대리인을 정하셔야 됩니다. 자,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 혹은 유족분들과 가해자가 직접 합의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 왜냐면요, 교통사고에 있어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은 보통 피해자가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중상해를 입어서 장애가 남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요, 유족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를 이런 상황에 빠뜨린 가해자와 이렇게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는 게 당연히 싫겠죠. 그 사람과 만나면 참았던 화도 다시 생기고 괘씸해서 합의금도 더 부르게 되고 이러면서 합의 자체가 결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 선임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해가지고 이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합의한 이후에 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서만 쓰시는데요. 합의서만 그 자체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처벌불원서까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지만 어차피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무리해서 처벌불원서를 추가해서 받으려다가 합의 자체가 망가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형사합의를 해야 할 때 어떻게 차례대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보험 확인. 두 번째, 사고 경위 파악하고 분석하기. 세 번째, 합의금의 마지노선 정하기. 네 번째, 합의 대리인 정하기. 다섯 번째, 합의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보상금 해상 카페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상단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